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이번에는 2등급 풀이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획득해왔던 점수가 76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24점 남았고 4점짜리만 남았기 때문에 6문제 남겨둔 거고, 2등급 풀이 시간에서 3개 풀고 1등급 풀이 시간에 그저 우리가 3개를 풀면 다 끝이 납니다. 이번에 2등급 강좌는요, 사실 문제로만 따졌을 때는 3등급 풀이보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네, 정말 3등급 풀이가 더 쉬울 거예요. 아마 3등급 풀이를 할 때, 몇 번 문제더라? 14번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15번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호흡이 길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냐면, 지금 3등급 문제에서 풀었던 호흡이 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개념 한 개를 가지고 계속 쭉쭉쭉 계속 반복을 연습하는 거였다고 하면, 이번에 2등급 풀이는 어떤 거냐면 좀 이런 거예요. 2등급 풀이는 이 단원의 내용과 저 단원의 내용을 합친 거, 그리고 우리가 실제 수능 범위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명시해둔 바에 의하면 당연히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엮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를 2등급으로 넣어놨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거를,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쉬운 거를. 그래서 2등급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3등급 문제보다 쉽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2등급에 올라오려고 하면 그 3등급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걸 2등급으로 풀이해놨는데요. 문제 난이도로만 따지면 3등급 게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문제 제가 그거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세 문제 정도. 그렇지만 일단 이제 우리는 2등급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풀어야 될 문제는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 급수 문제구나. 급수 문제구나. 프랙탈 구조가 나오는 이런 급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풀 때, 그죠? 간단하죠?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던데. 근데 간단해요. 왜냐면 처음에 이거랑 1 빼기 비율이랑요. 비율이랑 첫째 항만 딱 들어가면 첫째 항입니다.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풀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나 도형 넓이 구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걸 우리가 자주 쓰게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자주 쓰게 됩니다. 도형 넓이는 뭐 원 넓이, 사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이 정도 구할 줄 알면 되고요. 뭐 부채꼴 같은 경우도 아마 뭐 문과 수준에서는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고, 다 원과 삼각형 통해서 어떻게 다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3월 모의고사 강의 중에서 제가 그런 거 보여드렸었죠. 그죠? 자, 20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만 잘 챙겨 가시면 되고, 이제 이건 문제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2등급으로 제가 지금 분류해둔 이유가 3등급, 4등급의 학생들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제 자기는 못 풀 거야 하고 넘어가요.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 진짜 내가 2등급으로 올라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따라가면서 좀 읽어주셔야 합니다. 손이 이게서 뭘 말하는지를 따라가면서 읽어주셔야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 만약에 그냥 선생님처럼 문제를 좀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약간 보기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림만 봐도. 근데 물론 그렇게는 한번 딱 치는 시험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이렇습니다. 얘랑 얘랑 다 중점이에요. 중점이고 중점을 이어버렸어요. 요 길이가 4였어요. 요 길이가 4였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 되고요? 2가 되고요. 요 길이도 2가 되고요. 그죠? 요 길이가 2가 되고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요거부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요거. 근데 이 넓이가 이거죠.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중점이기 때문에
딱 중심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가 A1이고요. 여기가 C1이에요. 그리고 얘도 지금 B1도요. B1도 보면 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요 길이가 4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봐봐요. 이게 4잖아요. 그럼 요게 얼마예요?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삼각형이 여기가 4고 2기 때문에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답은 얼마예요? 4가 나오죠. 그럼 요 넓이가 4야. 요 넓이가. 근데 이 전체 원넓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얼마야? 2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원넓이가 4파이예요. 파이 r 제곱에서. 그럼 4파이에서 요 반원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반원의 넓이 2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요 넓이가 얼마였어요? 4였잖아요. 2파이 더하기 4를 빼주면 그죠?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이 부분의 넓이. 지금 원에서요. 얘랑 얘를 뺐습니다. 그죠? 뺐어요. 네.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러면 2파이가 남고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조금만 더 정리를 그냥 제가 문제 쉽게 풀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 그럼 이게 첫 장이구나. 그럼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여기다가 그냥 제가 이제 넣겠습니다. 2파이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우린 뭐만 찾으면 돼? b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넓이 b. 넓이에 대해서 b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여기다 쓸게요. 넓이 b는요. 따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기로 되냐면 길이 b에 대해서 제곱배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그 3월달 모의고사 강의를 하면서 또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넓이가 얼마예요? 1이에요.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넓이가 얼마예요? 4예요.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넓이 얼마예요? 9예요. 다 제곱배로 넓이가 변하게 됩니다. 보세요. 한 배, 2배였죠. 길이 b는 2배였는데 넓이는 제곱배가 됐죠. 길이 b는 3배가 됐는데 그죠? 넓이 b는 세제곱배가 됐죠. 그러니까 3의 제곱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1대 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이제 이 정사각형의 길이와 얘 정사각형의 길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이제 바로 풀리는 거죠. 그러면. 그죠? 왜냐면 얘가 지금 첫 번째 턴이었고요. 첫 번째 턴이었고 이제 이거는 두 번째 턴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 구하고 요거 길이를 구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요.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얘가요. 어느 위치에 접인지를 알려줘요. 3대 1이래요. 그리고 3대 1이래요. 자, 3대 1이고 3대 1이래요.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요.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얘 길이가 2고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나 혹은 그냥 우리가 특수비, 그죠? 1대 1대 루트 2. 만약에 1대 1대 루트 2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요거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그럼 이 길이가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2 루트 2가 되게 됩니다. 여기도 사실은 2 루트 2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는 딱 요 점과 요 점을 잇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얘와 그죠? 1대 3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죠? 왜냐면 얘가 3대 1이고 3대 1이니까 1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아이가 있죠. 요 아이에 대해서 길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를요, 조금만 뒤집어서 볼게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아이가 전체 길이가 2루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3이고 길이가 그러니까 3대 1이거든요.
그럼 3대 1이면 얘는 4분의 3 곱하기 그죠? 2루트 2가 하면 되고 얘는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를 하면요 보세요 1대 3이 나왔죠.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얘랑 얘를 더해주면 2루트 2가 나오게 돼요. 그죠? 왜냐면 3대 1이라고 하는 건 4분의 1 대 4분의 3, 3대 1이라고 하는 건 4분의 3 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뭐 어려운 계산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요 길이가 이 길이가 4분의 1 곱하기 2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3대 1로 나눴을 때 요 길이가 4분의 3 곱하기 3 루트 2가 되게 됩니다. 3 루트 2란다. 2 루트 2죠. 2 루트 2.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거를 구하면 됩니다. 요거. 이 아이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아이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볼게요. 이 아이가 4분의 저 계산해주면 2분의 루트 2네요. 그죠?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이 아이가 2분의 조금 올릴게요. 2분의 3 루트 2.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주면 자,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다 얼마가 되냐면 4분의 9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지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5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도 당연히 뭘 씌워줘야 됩니까? 루트 씌워줘야 되죠. 그죠? 루트 5가 돼요. 여기는 루트 5. 아, 그러면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구나. 그러면 원래 정사각형의 길이가 4였는데요. 여기다가 어떤 비율을 곱하니까 루트 5가 됐어요. 그러면 이 b가 길이 b가 얼마가 된 거냐면 4분의 루트 5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이의 제곱 b가 넓이 b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곱 얘가 그냥 r로 바꿀게요. 그냥 제가 r이고 r입니다. 그럼 r 제곱이 넓이 b가 되거든요. 그럼 16분의 5가 넓이 b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16분의 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16분의 11 그 다음에 2 파이 마이너스 2 얘가 올라가면 30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번무수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가 실제로 우리가 찾아가면 이제 개념적인 게 내용이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바로 착착착착 구해가면은 한 1분에서 2분? 그 정도 안으로 1분 정도? 그 정도 안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 잡혀져 있다라고 하면 그죠?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과정들을 직접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죠?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데 막 10분이 걸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용만 봤을 때는 간단해요. 그죠? 제가 이래저래 설명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게 우리가 28번이에요. 28번. 중복조합에 대해서 아니 모르니 물어봤어요. 보통 이제 4월 모의고사가 확률 통계가 처음 들어오는 부분이고 범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 시험 범위가. 그래서 중복조합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물어보면 어디서 물어보면 좋냐면 그 주관식에서 처음 부분 있죠. 22번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다닥 물어보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물어봐도 사실 중복조합은 많이 틀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복조합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지 실제로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연수라고 줬고요. 자연수. 그 다음에 자연수인데 어떻게 4개를 더해서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끔 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중복조합인 거 딱 아시죠? 이렇게 보면. 자, 그럼 중복조합이 나와야 되면 어떻게든 간에 문제식은 뭐 H 뭐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죠? 그죠? 그 다음에 X, Y, Z, W 중에서
두 개는요 3으로 남은 나머지가 1이 나와야 되고요. 두 개는 그죠? 또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개는요 나머지가 1짜리고 두 개는 나머지가 2짜리예요. 3으로 나눴을 때. 그럼 그 두 개를 어떻게 뽑을래? 그 두 개를 여러분들이 그럼 쓸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뭐가 뭐다라고 딱 정해준 게 없으니까 넷 중에서 두 개를 골라내고 또 두 개를 골라내는 거 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룹이었다. 그룹 A였다. 이게 만약에 그룹 B였다. 그러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 뭐 순서가 있냐라고 물으면 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XY가 이 A 그룹에 속한 아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때 X가 먼저 뽑히고 Y가 먼저 뽑히냐 상관이 있냐라고 물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XY란 아이가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4C 곱하기 2C2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어차피 4C랑 똑같죠. 얘가 1이니까. 4개 중에서 2개만 골라버리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 얼마냐면 이게 6입니다. 그죠? 아, 답이 아니죠. 그죠? 과정이 6이에요. 그럼 이제 2개씩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XY가 여기 들어가고 ZW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죠? 요 경우 한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Z가 여기 들어가고 YW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된 게 지금 6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면 뭐만 구하면 되냐면 딱 한 경우만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 XY가 여기 들어가고 ZW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한 경우를 구한 다음에 6을 곱해주면 문제가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XY를 이 그룹으로 집어넣고 ZW를 요 그룹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X라고 하는 I는요 3으로 난 나머지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3X 프라임이라고 잡고요. 나눴을 때 1이 남아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될 거고요. Y라고 하는 I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를 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Z라고 하는 I도 이제 어떻게 돼요? Z라고 하는 I는 2가 나와야 되고요. W라고 하는 I는 또 이제 2가 나와야 되죠. 나머지 정리를 했을 때. 자, 원래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얼마였었냐면 18이었어요. 그럼 얘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8이 나와야 돼요. 요렇게 이 더하기 3Y죠 이번에는 Y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3Z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3W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18이 나와야 돼요. 그럼 1, 1, 2, 2가니까 6이고요. 그죠? 6이고 3으로 다 나눠주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더하기 W 프라임은 그죠? 넘어갔을 때 일단 10이고 3으로 나왔으니까 4가 될 거예요. 그럼 요것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우리가 구하는 식 아시죠? 4H4입니다. 4H4는 그죠? 4 더하기 4 마이너스 1C 4가 돼야 됩니다. 그럼 7C4고요. 7C4는 누구랑 똑같냐면 7C3이랑 똑같아요. 7C3은 765 321 따닥 지워주면 35가 되게 돼요. 그럼 이 35가 이게 어떤 35냐면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됐을 때 그냥 경우가 35라는 거고 이제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A그룹 이게 B그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였다고요? 그죠? 6가지라고 정해놨었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답은 6 곱하기 35를 해서 210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냥 중복조합을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풀어 오셨다라고 하면 사실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처음 문제를 보게 됐고 문제가 28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복조합은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어렵게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30번이에요. 30번. 네, 30번은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촬영하고 나서 다시 찍어서 붙여넣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푼 방법이랑 해설지 방법이 좀 다르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지에서 그냥 탁 이러면 이거지 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칸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칸 안에 어떻게든 간에 다 채워 넣으려고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그렇게 많이 생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1등급이라 하더라도 해설지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고 또 해설지대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다시 재촬영을 하는데요. 일단 30번 치고는 쉬운 문제예요. 해설지대로 푼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맞는데 제가 그냥 원래 쓰는 방법대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라고 해서 2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2차식이 나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모르면 폭망에 관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대칭 축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 한해서는 그죠? 뭐 인수분해 되더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거 두 개를 다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죠? 반제곱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반제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제가 학생들한테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따로 만든 용어입니다. 뭐 사실 더 다른 용어가 있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요. fx랑 gx는 지금 봤을 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x 플러스 5a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클 때는요. fx 플러스 4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들이 다 됐을 때 가랑 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찾아서 a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가부터 보면요. 가는 fx는 0은요. 열린 구간 0에서부터 2 사이 동안 그러니까 x값이 0에서부터 2 사이 동안 0과 2는 포함 안 합니다. 그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그죠? 이게 아시는 분은 바로 아시겠지만 사이값 정리고요. 사이값 정리고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그냥 실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함수가 x축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딱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이제 요 2차 함수 fx에 대해서기 때문에 가가 이걸 한번 분석해 볼게요. 반제곱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x 마이너스 그죠? 8의 반은 4죠. 그죠? 4의 제곱모 플러스 얼마가 나올 겁니다. 정확한 값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어차피 a가 미지수기 때문에. 그러면 x는 4라고 하는 대칭축을 가지게 돼요. x는 4에서 대칭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이차항의 개수가 1로 양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대칭축이 얼마다? 4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사이값 정리 한 번만 복습을 해볼게요. 만약에 뭐 여기가 뭐 그냥 부산이고요. 부산.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여기가 뭐 북한의 뭐 어떤 동네라고 할까요? 뭐 북한의 뭐 어떤 수도라고 할게요. 북한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부산에서 북한을 가려고 하면 무조건 어떤 선을 한 번이라도 건너야 되냐면 38선을 한 번이라도 건너야 됩니다. 무조건 한 번이라도 건너야 돼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한 번은 건너야 됩니다. 한 번 이상은. 그게 사이값 정리예요. 한 번 아래 게 있고 위에 게 있으면 반드시 38선을 지난다. 만약에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0이란 선을 지난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마이너스와 플러스 값이 있어. 함수값이 뭐 마이너스와 플러스 값이 있어. 그럼 그 사이에는 연속된 함수면 무조건 한 번은 이거 x축을 지난다. 혹은 플러스 값이고 마이너스 값이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연속적이면은 무조건 한 번 x축을 지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지켜보면 우리가 한번 좌표축을 그려보겠습니다. 좌표축을 그려보면
여기가 x는 4고요. 그리고 여기가 x는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x는 0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는 4에서 대칭이 되는 i고 0과 2 사이를 반드시 지나라고 했으니까 0과 2 사이에서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하나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2개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게 2차 함수 중에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끝인 거거든요. 거기다 대칭축이 4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절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안 그려질 거고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안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도 그래프가 안 그려질 거예요. 왜냐면 0과 2 사이에서 반드시 적어도 한 개 시간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x는 4에서 대칭이 나이니까 무조건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죠. 무조건.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사이값 정리 때 써먹었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다른 값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때가 언제 값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F0이요. F0을 넣었을 때 F0이 양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양수죠. 그죠? 그 다음에 F2가 음수면 자 F0이 양수고 F2가 음수면 그죠? 요 사이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렇게 지나게 돼 있어요. 이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F0을 구해보면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가 나오죠. A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넣게 되면 값이 얼마냐면 4 빼기 16이죠. 그죠? 플러스 A가 되니까 A-12가 되게 됩니다. A-12는 음수가 돼야 돼요. 그죠? 음수가 돼야 되죠. 그죠? 지금 여기가 X축이니까요.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A라고 하는 I는 0과 12 사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A의 범위라는 거죠. 이걸 구하고 나면 간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간은 이제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도 지금 이제 해설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놔가지고 좀 섣부르게 풀다 보면 여기서 바로 답지 보고 풀다 하더라도 못 푸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써놨어요. fx는요 2차 함수라서 연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gx는요 지금 gx는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얼마라고 뭐 딱 준 게 없거든요. 정확하게 이 부분이 a라는 게 어떤 값인지를 안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두 개가 서로 이어질 수도 그러니까 연속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다 나눠서 연속일 수도 있어요. 불연속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해볼게요. gx가 연속이라고 하면요. gx가 연속이라고 하면 fx 곱하기 gx 이 부분 있죠. 당연히 연속이에요. 연속 곱하기 연속은 당연히 연속이기 때문에 따라서 gx가 x는 a에서 연속인 것만 보여주면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 연속이었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연속인 상태부터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연속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는 어디에서 불연속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고 하면 이제 x는 a라고 하는 점이 관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a라는 걸 넣어서 서로 일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5a랑 fa 플러스 4가 일치하면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 해주면 그죠? 이거는 2a 플러스 5a가 나오게 되고 fa 플러스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하면 7a는요. 이제 이건 fx에다가 a 플러스 4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8 a 플러스 4 플러스 a가 되게 되고 이걸 정리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되고 이 수분에 이제 이걸 우리가 해주면 a 마이너스 8 a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그래서 a는 8이나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데 위의 조건에서 a의 범위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0보다 커야 되고 12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지워지게 됩니다. a는 8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gx가 연속일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gx가 불연속일 때는 계산을 또 우리가 또 해줘야 되죠.
그죠?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gx라고 하는 아이가 이어진 상태가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요 방식이고요. 이제는 이 아이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불연속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요. 연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연속 곱하기 불연속, 연속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속이 되어야 되는 상황. 연속이어야 하는 상황. 연속이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약간 심화 개념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심화 개념은 아니고요. 만약에 얘가 F라고 하나가 연속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연속을 한다고 칩시다. 연속. 근데 이 아이도 불연속이고, 그러니까 얘랑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연속일 때 값이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일단 연속일 때 값이 있어요. 이걸 x라고 할게요. 그리고 불연속일 때 값을 우리가 하나는 1이라고 하고 하나는 2라고 할게요. 자극한을 1이라고 하고요. 우극한을 1이라고 할게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곱해진 상태니까 얘랑 얘가 곱해져 있고 얘랑 얘랑 곱해진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x와 2x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는 x가 뭐 받게 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x는 0일 때만 이게 되는 얘기죠. 그죠? 얘를 곱했을 때 이게 둘이가 같은 거는 사실 x는 0일 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x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일 때 값이 0이면 된다 이 얘기죠.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아이는 연속일 때라고 했는데 뭐 x는 a에서 뭐 이런 아이라고 할게요. x는 a에서 다 연속이에요. 그리고 불연속인 아이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할게요. 불연속인 아이는 x는 a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gx고 예를 들어서 얘는 fx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곱해져 있거든요. 연속과 불연속인데 서로 이제 연속이 되게끔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얘가 뭐 값이 지금 제가 그냥 3으로 잡겠습니다. 얘가 2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게 연속으로 성립하려고 하면 요때가 그죠? y좌표가 0이 되어야 0, 3, 0, 2가 되면서 다 0이 만들어지면서 이어지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FA라고 하는 것을 그냥 K로 잡아버리고 G의 우칸을요 M으로 잡고 G의 자극한을 N으로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거라는 거죠. KM 곱하기 M은 K 곱하기 M은요 K 곱하기 N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연속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M과 N은 서로 불연속이기 때문에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K는 0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것은 FA거든요. 그래서 FA는 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 이거죠. FA를 넣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7A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은 A 마이너스 7이 되고 A는 0, A는 7이 되게 돼요. 그런데 또 당연히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이 조건들 때문에 A는 0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면 A는 7이랑 A는 8 두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7, 8, 56 하면서 답이 5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속일 때 이제 좀 이런 걸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속 곱하기 연속은 무조건 연속으로 나와요. 함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이어져 있는 아이들끼리잖아. 그런데 이제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요. 이제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요. 연속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를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연속이 될 때를 살펴봐야 되니까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연속일 때 살펴보려고 하면은 그죠? 얘가요 어떤 점에서 0일 때만 그러니까 만약에 A일 때 얘가 0이 되면은 얘가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두 개 곱해지면 다 0이 되니까 그때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한 개념이긴 한데 바로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설지 풀이입니다. 해설지 풀이. 사실 해설지 풀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데 해설지가 좀 너무 불친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랬어요. 일단 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값 정리를 쓰는 부분인데 좀 굉장히 불친절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부터 보면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일 때는 3단계를 거치면 되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해서 자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해주면 되고,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FA랑 GA가 존재한 걸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3번, 1번과 2번이 같다라고 해서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이 딱 등호상에 놓고 비교를 해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한을 구해보면요, A 자극한을 구해보면 이제 fx가 들어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극한이었기 때문에 조건을 보면 자극한일 때는 fx 플러스 4였거든요. 그러니까 fx 플러스 4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a에 자극한을 넣어주면 a-7,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16으로 정리가 됩니다. 계산, 시간상 제가 계산은 미리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일 때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해주고 우극한일 땐 요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7a 제곱, 그 다음에 a-7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함수값일 때는 또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해서 7a 제곱 a-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해줘야 되는 거는 이거 두 개만 사실 비교해주면 끝이 나요. 자극한이랑 우극한 같다. 왜냐면 이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랑 얘랑은 같으니까 어차피 이거 같다 해주면 뭐 얘랑 비교해서라도, 그러니까 얘랑 얘가 비교된다 하더라도 얘랑 비교하는 게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주면 이렇게 형식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딱 멋있게 a 지워주고, 그럼 요거 제곱 하나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a-7 지워주고 a-7 지워주면 남게 되는 거는 a 제곱 플러스 a-16은 7a만 남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똑 되면 아까 전이랑 똑같이 a는 마이너스 2, 8만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8 이렇게 딱 해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약분도 제대로 했고 그랬는데 왜요? 라고 물으면 그 왜요? 라고 하는 생각 나는 것 자체 때문에 문제를 틀려버려요. 왜냐면 자세히 보면요, 이거를 계산하면 몇 차식이 나오냐면 A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4차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가요 4가지가 나와야 돼요. 종류가 4차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의 값이 4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 일단은 뭐 여기서 마이너스 2랑 8이라고 하는 건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요 전개를 시켜주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그럼 이제 또 A가 묶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로. 그럼 A는 하나 0인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나왔죠. 그 다음에 8 나왔죠.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8 나왔어요. 그러면 4가지가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이제 한 개만 더 남았네요. 얘가 지금 봤을 때 3차식이네요. 그죠? 3차식.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지금 여기 봤을 때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미리 구해놨던 거 있죠. 마이너스 2랑 8 중에서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어요. 왜냐면 계산이 8보다는 조금 더 편할 거니까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1. 자,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30이 되고, 56이 되고, 그죠? 그럼 딱 떨어지네요. 그죠? 빵. 그러면 이제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15 플러스 15a 플러스 56이 되게 되고, 이게 a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8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0인 거 하나 나왔고 마이너스 2가 나왔고 a는 7 나왔고 a는 8도 나오게 되네요. 그죠?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조건상 a라고 하는 아이는 요렇게 돼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껴주시고 7하고 8, 7, 8, 56 이게 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식이 길어져야 아까 전의 경우보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30번 자리 놔둬도 뭐 별 문제가 없고 그렇긴 한데 답지를 봤을 때 이게 너무 불친절하게 돼 있어가지고
답지는 그냥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건데,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건데, 이게 110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 집어넣는 것도 찾기가 좀 굉장히 힘들고요. 실제로 문제 풀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약분을 갈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다 보면은 또 이제 마이너스 2랑 8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거기서 가면 마이너스 2랑 8인데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8만 쓰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챙겨야 될 것을 이걸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어요. 답지대로 풀 때는. 답지대로 안 푼다라고 하면 제가 이게 지금 글은 많이 써놨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죠. 네, 그렇게 됩니다. 40번 문제가 그 실제의 난이도로만 봤을 때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답지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이제 2등급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